네, 내신 대비 모의고사 2회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원이 있어요. 마이너스 1,6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원, 8,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접점들 A, B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 B 길이를 물어보는 거겠죠. 요게 이제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이 있기 때문에 원의 접점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죠. 이게 수직이다. 접선과 원의 중심은 접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있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이 비스듬한 길이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AB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요걸 평행하게 해서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평행하게. 이 길이를 평행하게 옮겼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수직일 거고 여기를 뭐 B'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해주면 그 길이가 바로 뭐다? AB 길이다. 평행하게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들 하나씩 구해줄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되겠죠? x끼리 빼면 9, y끼리 빼면은 5죠. 9의 제곱 81 더하기 5의 제곱 25 더해서 루트 106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 다음 이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이 이만큼이고 요 길이는 이쪽 원에서 작은 원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3이고 반지름이 1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 파란색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나오고 루트 102가 나오고 이게 바로 뭐의 길이다? AB 길이다. 그래서 답은 루트 10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 루트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루트 102가 답이라서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6짜리 큰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6짜리 큰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3이면서 중심이 3,0에 있는 요 원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 반원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여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반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원이 3개가 있어요. 3개 있는 상태에서 요 직선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1. 이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 5개가 되도록 m의 범위를 정해서 그 값으로 가능한 정수 개수. 이 안에 이제 정수가 몇 개냐를 세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알파랑 베타를 이제 잘 찾아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직선의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직선은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지만 항상 지나는 점이 뭐가 있다? 마이너스 1,0.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울기가 양수. 자,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는 점이 몇 개죠? 3개죠. 원하고 만나는 점 하나, 둘, 3개.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도 3개예요. 기울기가 조금 작아져도 3개고 이렇게 돼도 3개예요. 결국 기울기가 양수로서는 5개 점 만나는 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언제 5개가 되냐? 일단 음수 쪽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수 쪽으로. 근데 0인 순간 잠깐 보면 0이면은 선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이렇게 만나니까 3개예요. 그러면 5개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되죠? 조금 작아지면. 이건 몇 개인지 한번 보죠. 여기 하나, 둘, 여기가 원이 선생님 좀 잘 그려줬어야 되는데 이거 원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 둘 만나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셋, 여기서 넷, 여기서 5 이렇게 되겠죠? 요게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니까 항상 2점에서 만나잖아요. 여기도 2점이고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져도 이렇게 돼도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 기울기가 음수인 거부터 했더니 5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m은 일단 0보다 작으면 5개야. 근데 계속 5개냐 이거잖아요.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 여기는 계속 2개 만나요. 여기는 계속 2개 만나. 그리고 여기가 3개 만나는데 그 3개가 달라지는 순간은 얘가 여기에 접하는 순간이야.
이렇게 접해버리면 원래 2점 만나던 게 1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오른쪽에서 2개, 왼쪽에서 2개 해가지고 4개예요. 이 노란색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겠죠. 이거보다 작아지면 이제 3개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찾는 기울기는 요 원에 접하는 기울기를 찾아줘야 돼요. 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원의 중심은 3,0이잖아요. 그래서 3,0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3,0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걸 D라고 보통 하죠. 그 D가 요 원의 반지름, R과 어떻다? 같다. 자,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쓰면요. mx-y 플러스 m은 0 나오고요. 얘가 3,0하고 거리 구한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3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3m 플러스 m이니까 4m이죠? 4m의 절대값. 절대값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요게 반지름 3인 경우 요렇게 지금 풀어야 되겠죠. 보통 요 방정식 푸는 거는 얘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없어지고 루트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곱하면 16m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가 나오기 때문에 9m제곱 1로 넘어가면 7m제곱이죠? m제곱은 7분의 9이기 때문에 m은 7분의 3루트 7 풀마. 근데 지금 내가 찾는 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는 뭐냐면요. 사실 이 원이 이렇게 위쪽도 있다고 쳤을 때 위쪽에 접하는 게 이제 기울기 플러스 자리야. 내가 찾는 건 기울기 마이너스 자리죠. 그래서 요거. 이게 뭐냐면 여기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7이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찾는 m의 범위는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음수니까, 그리고 뭐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7보다는 크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뭐가 있냐 이거죠. 얘를 제곱해보면은 정수로 대략 뭐 사이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 제곱이 원래 여기서 7분의 9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9, 이 숫자만 제곱하면 마이너스의 7분의 9잖아요. 7분의 9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거든.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점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점 얼마. 그 사이에 있는 정수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적은 게 있어서 수정을 할게요. 여기 정수의 최소값. 정수의 최소값.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얼마하고 0 사이에 있는 정수 중의 최소값 마이너스 1.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이 참수가 여기 있어요. 이게 2분의 3x랑 만나는 2분의 3x가 요거거든요. 직선 y는 2분의 3x. 얘랑 fx 이참수가 만나는 두 점을 OA라고 했어요. 원점에서 지금 만난대. 그리고 여기 A점에서 한 번 더 만나요. 자, 그 다음에 f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요 fx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보낸 것을 gx라고 부르고, gx가 우리가 아까 그려져 있던 2분의 3x 있죠? 얘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다.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문제는 이렇게 써있죠? fx와 gx가 선분 OB와 선분 C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저 곡선 모양이잖아요. 저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저 O랑 C, B랑 D 이런 점들을 조금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O점은요 0,0이고 C라는 점은요 그 이참수의 꼭지점이잖아요. 이참수 꼭지점이기 때문에 얘 꼭지점 구하면은 아마 여기가 1일 거거든요. 맞나? 얘는 2죠. 요 교점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x좌표가 1일 거야. x에 1 집어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옮긴 거기 때문에 D점은요, 이 gx의 꼭지점이라고 그랬잖아. gx의 꼭지점이니까 얘는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3이고요. y축으로 3만큼 옮기면은 2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B라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느낌은 이렇잖아요. 얘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옮긴 게 이거겠다 싶잖아. 그거를 조금만 더 우린 명확하게 합시다. 자,
이 점이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옮긴 점은 이 곡선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이 점이 X축으로, 여기 있는 게 다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옮긴 게 이거니까. 여기 있는데 그게 실제로 B라는 점이냐, 이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에 힌트가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3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X 2 커질 때 Y가 3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2칸, 3칸이라는 거죠. 2칸, 3칸.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 B라는 점은 여기서 2,3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조금 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변형을 해야 되겠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주고 싶어요. 이 선을 쭉 평행이동시키면 여기랑 같겠죠. 왜냐면 이 두 점이 평행하게 올라간 게 이 두 점이기 때문에 요 선분과 요 선분은 평행하죠. 그래서 바꾼 도형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얘가 직사각형인지는 몰라요. 90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까지 되겠죠. 왜? 요거 평행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요. 자, 여기 좌표들을 쓰면 0,0이고요. 여기 1,-2분의 1이고요. 여기는 2,3이고요. 여기는 3,2분의 5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밑변으로 잡을 것 같아요. 요 길이 얼마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수직이 아니에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거든?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지 둘이 수직이잖아. 그래야 90도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딘가에 갈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어딘가 내리겠죠. 뭐 이렇게 된다 칩시다.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 길이는 뭘로 구하면 되겠어요? 이 점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로 구해야 돼. 근데 그 직선이 바로 저기 나와 있죠. y는 2분의 3x잖아. 그래서 이거를 y 넘어오면서 2배에서 써주면 3x 빼기 2y는 0하고 1,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거리를 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루트 13분의 x의 1,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죠. 절대값 하면. 그래서 이게 높이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밑변이고. 그럼 마지막 답. 넓이 구하라고 그랬죠. 네, 넓이는 s는 밑변이 루트 13 곱하기 높이가 루트 13분의 4 평행사변형 넓이 2분의 1 안 해도 돼요. 삼각형 아니죠. 4가 답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fx, y는 0이 요런 도형이에요. 그때 f1-y, 마이너스 x는 0. 이 도형의 그림을 한번 거기 있는 보기 중에서 찾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가볼 건데요. 한 번에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작업을 몇 개 거쳐서 가라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은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부호까지 같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는 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대칭시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특별한 점들을 이동시켜서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어렵지 않게. 자, 여기 0, 있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y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좌표를 정확히 찾고 싶으면 얘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xy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서 그러죠. 0,2잖아. 0,2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0 여기 이렇게 오고요. 자, 2,2라는 건 xy 자리 바꿔도 2,2죠. 그리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여기죠, 여기 사실. 그래서 선분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이잖아. 이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1로 가요. 0, 마이너스 3이 있죠. xy 부호 바뀌면서 자리 바꾸면 이렇게. 선생님 노란색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요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 요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되죠? 내가 찾고 싶은 f1-y, 마이너스 x는요. 요걸로 가려면요.
요 y자리 있죠? y자리에 뭘 대신 집어넣었을 때 요게 나오냐 이거지. y 플러스 1이 아니에요.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y자리에 y-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 1로 나오죠? 그래서 y자리에 y-1이 들어갔어. 이거는 어떠한 조작을 한 거다? 이 조작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위로 한 칸 올라오고 나는 거죠, 저 그림이. 위로 한 칸 올라온다면 여기 있는 게 1, y가 1인 데까지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y가 마이너스 2였던 점이 마이너스 1, 여기는 y가 마이너스 3이었던 점이 마이너스 2인 데까지. 이렇게. 요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도형의 그래프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 2번이 답이에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B는 6,6. 자, X축 위에 두 점 PQ랑 Y는 이 직선 위에 점 R에 대해서 AP 더하기 PR 더하기 R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꺾인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펼쳤을 때, 대칭시켜 가면서 펼쳤을 때 제일 짧은 거리, 즉 일자여야지 접었을 때도 그게 가장 최단 거리를 유지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펼쳐주는 거야. 펼쳤을 때 일자가 되도록.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해 볼 거는 얘를 이쪽 X축에 대칭시키면 이 AP 길이가 P로부터 일자로 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건 X축 대칭했기 때문에 이 점을 A'라고 하면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 이 B라는 점도 이 BQ라는 길이를 RQ와 일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를 B'라고 하면요, B'는 X는 그대로 있고 Y가 보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 A'(R)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 이거겠죠. A'(R)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요거겠죠. 그 둘을 더한 것도 최소가 되기 위해선 요 선분을 한 번 더 대칭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대칭한 모양은 이거일 것 같아요. 뭐 요걸 뒤집기보단 요걸 뒤집을게요. 요거를 y는 2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y는 2에 대칭시킨다는 건 얘를 y는 2에다가 순서의 발 내려서 반대편으로 이 길이만큼 가는 거죠. 요 길이가 4거든. y는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4야. 그러면 여기서 4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8만큼 올라가면 되죠. y축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8만큼 올라간다.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A 더블 다시 요거 더블 프라임.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리는 사실상 선생님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거일 것 같아요. PQR점은 정확히는 이렇게 찾았어야 돼. 여기가 지금 R인 거예요. 선생님 그림상은 여기가 R인 거야. 얘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P인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간 거고, 그리고 여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Q예요. 선생님 그림상은 뭐 이렇게. 근데 뭐 점을 찾을 땐 이렇게 찾는 거고요. 길이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결국 내가 찾는 최소값은 A 더블 프라임이랑 B 프라임 사이의 길이다. 요거 X끼리 빼면 9죠? Y끼리 빼면 12죠? 12의 제곱의 루트죠? 요거 9, 10이면 B변 15죠? 3, 4, 5의 3배씩. 그래서 15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X집합이 뭐냐면 10 이하의 자연수들을 다 모아놓은 걸 X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때 원소 n에 대해서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 그러니까 n을 최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말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니디 문제 중에서 기니디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거잖아요. 기억에서 일단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게 해줘. F3이 128이냐 물어봤어요. F3이라는 건 n에 3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F3이라는 건 x의 부분집합 중에서 x의 부분집합 총 2의 10제곱개 있잖아요. 그 중에 3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 3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려면 내가 만드는 집합 안에는요
1은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되고 2도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3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래야 3이 최소 원소죠. 그렇다면 나머지 4부터 10까지, 즉 나머지 7개 원소는 들어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저 기억을, 함수의 개수를, 저 집합의 개수를 고를 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4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5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선택권이 있다 이거야. 내가 만드는 집합에 얘네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7개다. 걔네들이 두 가지의 선택권씩 만들어내니까 2의 7제곱해서 128. F3은 그래서 128이 맞다가 나와서요.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볼 건데요. 니은에서 FA와 FB를 곱해서 2의 AB승이 되냐 물어봤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화를 좀 하는 게 좋거든요. 기억에서 이제 뭔가를 확인했잖아. 그러면은 니은에선 FA, FB를 이제 일반화해서 식으로 쓰자 이거야. 자, 봐봐요. 3이 최소의 원소이려면 1, 2 들어오면 안 되고 3은 들어오고 나머지 3 다음부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 만약에 F5를 물어봤으면요. 1, 2, 3, 4는 들어오면 안 되고 5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나머지 5개가 왔다 갔다 하지. 즉 내가 FN이라는 걸 일반화하자면 FN이라는 것을 일반화하자면 이거는 1부터 n-1 그 전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고 n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1부터 나머지 10까지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앞에 1부터 n까지는 운명이 결정됐잖아요. n 전까지는 들어오면 안 돼, n은 들어와. 그러면 그 뒤에 남은 애들, 즉 10개 중에 n개의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2의 10-n승이 바로 우리가 찾는 FN일 거예요. 만약에 F7을 알고 싶다 이거는 1부터 6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고 7은 들어오고 8, 9, 10, 즉 10개에서 7개를 빤 3개가 왔다 갔다. 그게 바로 일반함이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한번 해볼게요. FA와 FB를 곱한다는 건 2의 10-A승과 2의 10-B승 이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거를 지수법칙에 의하여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20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는 2의 AB승이 되는 게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20 빼기 A 빼기 B가 모이면 되겠다, AB면 되겠다 라고 보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있죠? 얘네들을 왼쪽에서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AB 이게 얼마다? 20이다로 보면 AB는 어쨌든 저 X집합의 원소 중에 뭔가니까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든 인수분해해서 2개 곱하기 꼴로 표현하면 이쪽 오른쪽이 0이 아니더라도 2개 곱하기로 표현하면 두 수 곱해서 어떤 숫자 나오는 자연수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몇 개의 순서상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잖아요. 자, 나는 A랑 A 묶어주면은 1 플러스 B죠. 그러면 이 뒤쪽에 1 플러스 B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야 한 번 더 묶어줄 수 있잖아. 인수분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B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B에다가 뒤에 1을 하나 추가해주자 이거예요. 그 대신에 오른쪽이 20에다가 1을 하나 더해서 양변에 1씩 더해서 보자 이거야. 이래야 내가 쓰고 싶은 모양이 나온다 이거야. 자, 이거는 1 플러스 B로 다 같이 묶어줄 수 있죠. 그럼 앞에는 A가 남고요. 뒤에는 다 나가니까 1이 남고 여기 21이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두 숫자를 곱해서 21이다. 그러면 두 개는 있냐 이거예요. 존재하냐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거든요. 3, 7에 21이죠? 3, 7이 될 수 있냐? B가 2고 A가 6이면 되죠. 그래서 A가 6. B가 2일 때 된다. 또는 A가 2, B가 6도 돼요. 어쨌든 존재한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우리가 요걸 일반화를 해놨단 말이야. 요걸 보고 우리는 디귿을 풀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F2, F4, F6, F8 짝수끼리 다 다르죠. 자, 분자는 내가 일반한 걸로 바로 쓰면은 2 집어넣으면 2의 8승이죠. 2의 8제곱. 그리고 F4는 2의 6제곱, 2의 4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2의 9제곱,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잘 보니까 이 숫자보다 2 곱한 거고 이 숫자에 2 곱한 거고 다 2씩 곱해 놓은 거죠, 분자가. 그래서 얘네를 2씩 앞으로 2를 앞으로 묶어놨다고 쳐봐. 하나만 분모에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분자에는 요거 똑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약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답이 2분의 1이다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4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서요.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U에서요.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는 A, B, C, D를 잡는데 이제 자연수 중에 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건 이 원소의 3배, 이 원소의 3배 플러스 2, 3배 플러스 4, 3배 플러스 6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A의 원소를 다 더했을 때 최대는 무엇이냐 이거죠. A, B, C 더했을 때 최대값.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나 봐, 값이. 그 중에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A, B, C, D 순서대로 크기가 되어 있는데 2보다 크거나 같아요, A는. 그러니까 최소 2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해서 제일 작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D가 제일 크다. 이렇게. 자, 나조건 A랑 B를 합집합하면 원소가 6개다. 요거는 뭐 겹치는 원소가 뭔지를 알려주고 크기를 알려주니까 뭔가 세밀한 정보는 아니고요. 요게 좀 중요하겠죠. D와 3B 플러스 2. D는 여기 원소고 여기에 3B 플러스 2가 있는데 그 두 개는 20이하의 소수래. 그러니까 20이하의 소수 중에서 얘네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가면서 푸는 거겠죠. 자, 스텝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크기 찾을 때 쓰는 거고요. 요거부터 먼저 보면 합집합의 원소가 6개래. A에 4개 있고 B에 4개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면 합집합했을 때 8개잖아. 근데 합집합이 6개다. 그 말은 뭐예요? 교집합이 2개다. 그걸 이제 A랑 B랑 더해서 요거 빼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오죠. 그래서 NA 교B는 NA, NB 더한 다음에 저거 빼니까 2. 선생님 요렇게만 쓸게요, 바로. 그래서 2개가 겹친다 이거야. 2개가 겹쳐요. 다조건을 먼저 D와 B의 후보를 좀 정해 놓을 거야. 자, D와 3B 플러스 2는 2, 3, 5, 7, 11, 13, 17, 19 요 8개 중에서 뭔가가 돼야 돼요. D는 이 8개 중에서 뭔가 다 바로 보면 되고요. 이 B가 중요하겠죠. 3B 플러스 2가 이런 값이라면 B가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란 말이야. 이 중에서 B를 찾아보면요. 3B 플러스 2가 2이라면 B가 0이야. 안 되죠. A가 2보다 크고 나왔고 B는 그거보다 크니까. 자, 얘가 5이라면 B가 1이 안 돼요. 그것도. 7인 거 안 되고요. 11인 거는 B가 3일 때야. B가 3 괜찮아요. 그러면 11 되거든. 그리고 13 안 되고요. 소수로. 17이면은 B가 5야. B가 5 괜찮아요. 그리고 19이라면 소수 안 나오네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3 아니면 5예요. 우리가 교집합이 2개라고 했는데 만약 A, B, C, D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도대체 뭐가 여기 2개랑 겹칠 거냐 이건데 A는 겹칠 수가 없는 게요. A보다 3A가 큰 건 자명하고 B보다 3B 플러스 2, C보다 30 플러스 4, D보다 3D 플러스 6이 크잖아요. 그러면 A랑 같은 건 이 4개 중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A가 3A랑 같으려면 A가 0이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어쨌든 B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겹칠 수는 없고 만약 B, C, D 3개 중에 2개가 겹친다는 거잖아. 근데 B가 겹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B가 만약에 겹치려면 이 3개랑 겹칠 수는 없어요. 얘 3개는 다 B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B가 겹치려면 3A여야 돼. 근데 B의 후보가 이렇게 있죠. B가 만약 3A라면 이때 A는 1이거나 이때 A는 3분의 5예요. 근데 1이나 3분의 5 둘 다 이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수도 안 되고 3분의 5는. 그래서 결국 이거이면 A가 불가능. 즉, 이 조건들 때문에 지금 겹치는 원소 A, B의 교집합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겹치는 원선이 반드시 뭐밖에 안 된다? C랑 D밖에 안 돼. 여기서 C, D가 여기서 4개 중에 누군가랑 겹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센스 있는 친구들은 D는 아무리 커도 이거보단 작으니까 얘는 겹치지 않는 애야. 그러면 이 2개가 여기 있는 3개랑 누가 같은지 봐야 돼. 그러면은 케이스가 3개 있어요. 그 3개를 나눠서 이제 풀어줘야 돼. C가 얘, D가 얘. 또는 C가 얘, D가 얘. 또는 C가 얘, D가 얘.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텝 2에서는 그 3가지를 나눠가면서 그 셋 중에 어떤 것이 최대가 나오는지를 따져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케이스를 3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케이스. C가 3A이고 D가 3B 플러스 2인 경우. 이 케이스를 한번 해보죠. 근데 B가 어쨌든 3하고 5 중에 뭔가다라고 딱 정해졌거든. 그걸로 출발을 하면 돼요. B가 만약에 3이라면 D는 뭐겠어요? 11이에요. B가 만약에 5라면 D는 17이에요. 그래서 B가 3일 때 D는 11이고요. 이거라고 할까요? 두 번째. B가 5일 때는 D가 17이에요. 요 2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건데 그때 C는 3A여야 되거든? 그러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B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3이면은 A는 반드시 2일 수밖에 없어요.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A가 2가 돼요. 저 조건에 의해서, 가조건에 A가 2예요. A가 2면 C는 뭐가 나오죠? 6. 요렇게 한 세트가 나왔어요. A 집합의 원소 4개가. 요거 다 더하고 써놓을까요? 요거 다 더하면은 22가 나오네요. 이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마지막 답이 20이다. 이거보다 큰 게 나오면 이걸 답으로 써야 되겠죠? 큰 걸 답으로 써야 되겠죠? 자, 요 경우 다시 요 경우 B가 5고 D가 17이면은 B가 5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애들이 A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A는 클수록 좋잖아.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크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A가 커지면 C도 커지니까 당연히 클수록 좋아. B가 5예요. 그럼 D는 뭐였으면 좋겠다? D는 4였으면 좋겠다. 아니, A는 뭐였으면 좋겠다? 다시. A는 뭐였으면 좋겠다? 4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A가 4. A가 4면은 C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4개를 더해준 게 지금 뭐 이 4개 중에서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저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 없죠. 그래서 요렇게 4개. 요 경우 되는 거는 다 더해서 38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둘 중에 얘가 작고 얘가 크죠? 그러니까 답을라면 이거일 거야. 이건 이제 버려도 되겠죠 아마 답에서는. 자, 아직 케이스 하나 끝냈어요. 두 번째 케이스. C가 3A이고 D가 30 플러스 4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C가 3A이고 동시에 D가 30 플러스 4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C가 3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A를 집어넣으면 D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9A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9A 플러스 4. 그죠?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D 값을 하나씩 구해줘야 될 텐데 D가 요 8개 중에 뭔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9A 플러스 4꼴로 표현되는 게 없어요. A가 2부터 가능하죠. 2만 집어넣어도 22야. 이 안에 없어요. 이거 탈락.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얘가 3B 플러스 2고 얘가 30 플러스 4인 경우 B가 아니고 C가 3B 플러스 2고 동시에 D가 30 플러스 4인 경우죠. 근데 C가 3B 플러스 2니까 요 자리 30 플러스 4. C 자리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D는 9B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B는 3 또는 5란 말이야. 3 집어넣건 5 집어넣건 D가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중에서 38이 큰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8이다. 그래서 답은 38이 답이라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ABC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값이 P라는 점이 BC 선분 위에 있거든요. 근데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값이 점 P가 P1, 이 BC 선분 어딘가에 있는데 그 점이 P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 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점을 P1이라고 하겠대요, 그 위치를. 그때 P1AB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최소인, 이 길이가 최소인 순간에 P1AB 넓이가 2루트 3이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 거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랑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좌표 평면에 놓고 설정을 해야 우리가 거리든 뭐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0이라고 하면 이 점은 마이너스 A,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 길이가 A인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A 루트 3이죠.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한 변기를 2A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그쵸? 여기 2A인 거죠. 자, 그래 놓고 P가 어디 있어야 요게 최소값을 갖는지 한번 보면, P라는 점은 이 선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라는 점은 T, 0이라고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PA 길이 제곱은 A랑 P 사이의 거리니까 T제곱. 자, PA 길이 제곱 더하기 PB 길이 제곱은 X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T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3A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루트 안 씌워도 돼요. 제곱이니까. 이게 PA 길이 제곱이에요. PB 길이 제곱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빼면은 A, T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A 플러스 T죠? 그거의 제곱. 바로 할까요? A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T제곱. A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요거 T의 좌표를 알고 싶잖아. 저 P점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T에 대해서 내린 차수 정리하면 T제곱 T제곱이니까 2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 참수 꼭 시점 찾겠다 이거죠. 2로 묶었으니까 AT. 자, 그럼 여러분 보일 텐데 최소값 만들려면 꼭지점 찾으려면 이 T의 개수가 A죠. A의 반의 제곱 필요하잖아. 4분의 A제곱 여기 더하고요. 4분의 A제곱 괄호 안에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 곱해서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4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의 좌표가 중요하거든. 이 T가 언제인지가. T는 언제예요?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T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되잖아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면 여기 있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그 P1 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P1이 마이너스 2분의 A, 0이다 이거예요. 즉 얘네 둘의 중점, 원점과 B 사이의 중점이 바로 P1 좌표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A, 0 나온다 이죠. 그때 P1 AB의 삼각형 넓이가 2루트 3이래. 그러면 정삼각형 ABC 넓이 이건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큰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 배겠죠. 이만큼이 절반이잖아. 근데 그거에 또 밑변을 절반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의 넓이의 몇 배겠다? 4배겠다.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는 얼마다? 8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넓이가 24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자, 삼각형 ABC를 잡아볼 건데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ABC. A 여기, B 여기, C 여기. 뭐 이렇게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점 C는요. C라는 점, 이 점 있죠? 이 점은 AD를 4대1로 내분. 그러면 C가 여기 있는데
A에서 D를 4대1로 내면 그러면 선분 AD 안에 C가 있다는 거니까 D가 C의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AD의 길이를 C가 내분하겠죠. 근데 몇 대 몇으로 내놨는데 4대1로. 그러면 여기서 4칸만큼이 지금 C인 거고 그걸 한 칸만큼 더 가서 D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D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하나 잡았어요. D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또 어디 있냐면요. B2를 2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러면 C라는 점은 B와 이 선분을 내분하는 거니까 B, E 사이에 C가 있으니까 E가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 있는데 이제 길이 B가 어떻게 되냐면 2대 3이래. B에서 2칸, E에서 3칸. 그러면 이걸 2칸으로 봤을 때, 그만큼은 3번 가라는 거죠? 좀 위치가 좀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D가 있는 거, E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각형, 문제에서 말하는 사각형을 그려주면 AB, ED니까 AB, 다른 색으로 할게요. AB, ED. 이런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선분을 연장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24인 거 이용해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나는 위쪽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 나눠서 얘기할게요. 즉,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주고요. 사각형 넓이인데. 그리고 요 아래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좋겠어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삼각형 ABC랑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위쪽에 일단 ABED 있죠? ABD. ABD 넓이는 이 삼각형의 몇 배냐?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보면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비만 보면 4칸짜리가 5칸이 된 거야. 그 말은 원래 삼각형 넓이의 4분의 5배가 됐다 이거죠. 그럼 얼마? 30이 나오네요. ABD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ADE 길이를 ADE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삼각형 ADE 넓이.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나온 거죠. 자, 근데 ABD 넓이를 안단 말이야? 그럼 걔랑 이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이거랑 이제 위쪽 넓이는. 자, 여기에 수선의 발들을 내렸다고 치면 밑변은 AD로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긴 둔각이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겠죠. 그 수선의 발의 길이 B, 즉 이 높이 B는 뭐의 B랑 같았냐면 2대 3이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DE 넓이는요. 삼각형 ABD 넓이 있죠. 삼각형 ABD 넓이. 그거에 2배가 3배가 됐잖아. 2에 해당하는 게 3이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3배가 됐다 이거죠. 얘의 넓이가 30이잖아. 30의 2분의 3배야. 그러면 45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각형 ABED 넓이. 이거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다. 더해서 뭐다? 75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1번 답은 75가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정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들만 모여있다 이거죠. 정수들만 모여있는데 이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 그것도 정수들만 다 모아놓은 걸 AN 집합이라고 해요. 자, 소문제 1, 2, 3을 풀라고 하는데 이거는 A1, A2, A3 저 집합들의 정체를 좀 판단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집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얘의 근을 찾으면 이거는 0 되는 거 찾으면 자 3n-4가 되고요.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좋아. 둘 사이로 답을 쓰면 돼요. 근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고 얘가 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만족하는 근은 이렇게 된다. 이 안에 정수 다 쓰면 되잖아. 근데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조금 따져줘야 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크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크지 않은 애가 있을 수 있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뀌는 걸 기준으로 답을 쓰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1에서 3n 빼기 4를 뺄 거예요. 우리 누가 더 큰지 몰라면 둘이 빼보면 되죠. 빼면은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5거든. 요거 n-3, n-5잖아요. 자, 이거를 그래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뺀 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n이 1이면은 여기 있어. 1 좀 더 왼쪽으로 갈까요? n이 1 여기, 2 여기.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일 때는 둘이 뺀 게 0보다 커요. 즉 얘가 더 크다는 거야. 1일 땐 얘가 더 커. 2일 때도 얘가 더 커요. 3일 때는 실제로 뺐을 때 0이래. 둘이 같대. 3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빼기 15 플러스 11이잖아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1하면 마이너스 4거든? 9 빼기 4하니까 5야. 똑같다 이거야. 4일 때는 음수야. 그러면 이때는 얘가 더 커요. 5일 때는 같아 또 값이. 6일 때부터는 다시 2차식이 더 커요. 그래서 n이 1, 2일 때는 이쪽이 더 크고 6, 7, 8 그 다음부터도 다 이쪽이 크고 4에서만 얘가 더 커. 4에서만 그 크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위주로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물론 이걸 안 하고 그냥 숫자 다 집어넣어서 찾아도 되지만 구분을 좀 지어서 풀자면, 자 이제 내가 집합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A1은 어떻게 되냐면요, x들을 모으는데 내가 2차식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어.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얘가 7이죠.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게 집합이야. 그리고 A2는 어떻게 되냐면요, x들을 모을 건데 2에서도 여전히 얘가 더 커요.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5, 여기가 5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은 2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아까 보여줬지만 3에서는 둘이 값이 같아서 빼서 0이거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사실 5밖에 안 돼요. A3 집합은 5 하나야. 자, A4 집합은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써라 이거야. 실제로 4 집어넣으면은 12에서 4 빼니까 8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x들을 모을 건데 8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 얘가 더 커서. 여기다 4 집어넣으면요, 16 빼기 20 플러스 11이죠. 그러면은 7이에요, 7. 요렇게 한번 바뀌어요. 4에서만 한번 바뀌어요, 크기가. 자, 그 다음에 5에서도 둘이 값이 같다고 내가 적어놨죠. 5 집어넣으면 11이에요. 11로 같아요. 그 다음에 6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2차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14고요. x들을 모아놨는데 14보다 크거나 같다고. 6 집어넣으면은 36 빼기 6 플러스 11이죠. 그래서 17. 이제 2차식이 더 커졌죠. 자, 여기서 하나 좀 규칙을 얻어갔으면 좋겠는 건, 2차식은 이게 커지는 게 제곱들로 커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안 보여도, 이거는 3n 빼기 4니까 3씩 커져요. 숫자가 커지면서. 즉 마이너스 1, 2, 그 다음 5 됐죠. 그 다음 5가 8이 된 거야. 그게 1차식이 여기가 더 컸죠. 그리고 얘가 11 됐고, 그 다음 14 됐고. 그러면 그 다음은 A7까지만 한번 구할게요. A7은 얘는 17이 돼 있어, 왼쪽은. 그리고 얘는 안타깝게도 7을 직접 집어넣어 봐야 돼. 49 빼기 35 플러스 11. 14 더하기 11이니까 25죠? 이렇게 돼요. 몇 개 찾아보자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소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자, 얘네들을 다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순간이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 자연수 m. 자, 그러면 얘랑 얘 겹치는 거 존재해요. 2부터 7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개 다 겹치는 거 찾으면 5가 겹쳐요. 근데 이렇게 4개 겹치는 거 찾으라 그러면 여기까지 겹치는 게 5였잖아. 그럼 여기에 더 이상 5가 없으면 4개 다 겹치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집합이 되는 건 언제? 4. 4부터는 다 돼요. 5면 이렇게 5개잖아. 6이면 이렇게 6개고. 그러면 어차피 이 3개는 5밖에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1번에서 P는 4가 나와요. P는 4. 자, 그 다음에 2번은 합집합들을 해서 나갈 때 A1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죠. 자, 얘랑 얘를 합집합하면 A2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직선에 그려주면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게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거든. 이렇게 돼요. 정수만 모아놓으면. 그러면 A2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합집합해도 A1에 있어요. A1이랑 똑같죠, 사실. 그리고 얘를 합집합해도 5니까 여기 있어. 5면 뭐 여기죠.
세 개를 합집합해도 A1이야. 얘는 근데 7부터 8까지니까 여기 8이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 4를 합집합하는 순간 A1에서 8이 더 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A1에 포함되지 않게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Q도 뭐다? 여기서처럼 Q도 4다. 처음으로 되는 게 4다 이거죠. 자, 마지막 3번. 집합 A3P 빼기 Q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자, 3P 빼기 Q는 A8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7까지 구해놨네요. 8 하는 김에 8 할걸. 자, 규칙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얘 3 커지니까 20이죠. 그리고 그 2차식이잖아요. 이거는 뺀 것들이 이제 숫자가 일정하게 커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뺀 게 4였죠. 그리고 6 커지죠. 그리고 8 커지죠. 그 다음은 10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35이에요. 아마 등차수열 아는 친구들은 등차수열의 합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등차수열을 만드는 거야. 등차수열, 차이가 등차수열. 자, 그래서 A8의 원소의 개수. 그럼 20부터 35까지 안에 있는 정수죠. 그러면 이거는 16개. 그래서 A8의 원소의 개수,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1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소문제 1번은 4, 소문제 2번은 4, 소문제 3번은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A, B는 1사분면 또는 X축, Y축.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거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A는 Y는 X 위에 있대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 필요가 있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선분 어딘가에 이제 A가 있는 거야.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OAB, 원점하고 A하고 B는 X축 또는 Y축 또는 1사분면에 있다고 그랬는데 B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삼각형 OAB는 A각이 90도여야 된대. 그럼 이 각이 90도라는 거는 여기가 45도거든요. Y는 X면은. 그럼 여기가 90도인 직각등변이 되려면은 여기서 90도로 꺾이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가 45도니까 이렇게 꺾여서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직각이등변이 되겠죠. 그리고 B가 여기 있어야지만 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X 증가량, Y 증가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다조건. 이 삼각형의 내점원의 반지름이 3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내가 한쪽 기준으로 구하면 비좌표가 이거랑 이거 둘 다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내점원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내점원. 이랬을 때 이 내점원의 반지름, 이 반지름이 3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OAB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래요. 그 말은 A점과 B점을 찾아내서 구해보라 이 소리겠죠. 자, 내점원의 반지름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있으면 내심이 존재할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있죠. 이 S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의 삼각형 둘레 이 길을 A, B, C라고 합시다. 삼각형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걸 R 요렇게 공식이 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중학교 증명까지 해줬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좀 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A점은요 Y는 X 위에 있다 그랬잖아.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A, A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A, A라고 하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B점은 뭐가 될 거냐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X가 A 커졌죠. Y가 A 작아지고 X는 A 커져야 되죠. 그래서 여긴 2A, 0이에요. 이게 직각이등변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이걸 막 K, 0이라고 두고 거리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이 삼각형 넓이가 직각삼각형이고 X축에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게 쉬워요. 넓이 이렇게 구할게요. 요 길이 2A죠. 그리고 높이가 A야.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2A, 곱이가 A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A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뭘로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의 합, 즉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 자, 둘레 구해볼게요. 요 길이는 AA니까 A 루트이죠. 요 길이도 AA니까 A 루트이고요. 여기는 2A야. 그래서 A 루트 2의 2배. 2A 루트 2 더하기 요 길이는 2A. 이게 둘레죠?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4저번 반지름이 3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래. 3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게 바로 뭐다? A제곱이다. 우리가 풀어야 될 관계식이 요거예요. 자, 요거 위에 올려가지고 좀 계산할 건데, 자, 2분의 1 곱하는 거 여기를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여기 A 루트 2 플러스 A잖아. A로 묶어서 3A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루트 2 플러스 1 하나 있고 뒤쪽에 루트 2 마이너스 1 하나 있죠. 곱해서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실 이렇게 곱하면 1이거든요. 합차공식으로. 그래서 A제곱이 3A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A는 0 또는 A는 3이죠. 그래서 A좌표를 찾은 거예요. A는 3,3이야. 그러면 B라는 점은요. 6,0 X축에 있다면 또는 Y축에 있다면 0,2A겠죠. 그래서 이때는 6,0일 수도 있고 0,6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무게중심 구하면 더한 건 똑같이 나와요. 자, 봐봐. 5AB. 0,0, 3,0, 3,3, 6,0 무게중심 구하잖아요. 5는 원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하는 거 없어요. 얘네 둘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 얘네 둘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1. 그러니까 이때는 무게중심이 3,1이야. 여기야. 그쵸? 그리고 이때는 얘네 둘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 얘네 둘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 1,3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가능해요, 지금. 저쪽도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둘이 더하면 뭐다? 4다. 이렇게 더해도 4고, 이렇게 더해도 4. 그래서 답이 하나로 그냥 구하라고 한 거예요, 4라고. 그리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 친구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걸 이등분하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면 중선이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면 되는데 여기가 3,3이라며. 그러면 두 칸 내려간 게 바로 무게중심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좌표끼리 더해서 안 해도 되고. 네,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자, C1, C2, C3 세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 반지름 12, 중심이 -3,0, 반지름 3, 중심이 6,0, 반지름 6. 그래서 C1, C2, C3를 이렇게 그렸는데 도형 C가 이 C1, C2, C3를 다 합친 이 도형이에요. 그랬을 때 직선 L이 있는데요.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7분의 3이야. 1보다 조금 커요. 1보다 조금 커. 이런 직선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n인 그런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도형 C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하는 짝수인 자연수, 즉 2부터 세라는 거죠. 두 개인 거부터 되는 것들의 정수 n의 개수를 a, 홀수, 즉 하나, 세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되는 정수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결국 기울기 루트 7분의 3짜리를 그렸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요. 안 만나는 건 따질 필요 없잖아. 그러면 처음으로 만나는 건 이렇게 될 때일 것 같아. 기울기 루트 7분의 3이 이 정도라고 치면. 그래서 이건 한 점 만나는 순간이야. 한 점 만나는 순간. 이 순간이 첫 번째 보여요. 자, 그 다음 이 안쪽에서는 두 점씩 만날 거야. 이 안쪽에서는 두 개. 이렇게 두 개 되니까. 두 개. 언제 그런 변화가 생기냐 이거예요. 언제 변화가 생기냐. 여기까지 두 개잖아. 그러다 언제 개수가 변화가 있겠어요? 여기 접할 때. 처음이 여기 접할 때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조금 개수가 달라지죠. 즉,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 게 홀수점의 개수예요. 여기서 접하니까 하나지?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두 개야. 다 두 개다가 여기 접하면 이제 세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들어와,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네 개죠,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언제까지 네 개냐? 요 원에 접하는 순간과 0,0을 지나는 순간 중에 누가 더 처음이냐가 중요한데 얘를 지나는 순간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계산해보면. 그래서 어차피 다 구하고 따지면 되니까 요거.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다가 여기 접하니까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조금 있을 거냐. 이 사이에 조금 있는 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여기 0,0일 거잖아. 0,0 지나는 순간이 조금 또 달라요. 자, 하나, 둘, 0,0 지나고 여기. 그래서 다섯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가 홀수죠. 이거 지나오면 또
짝수계인데 여기서 여기 되게 가까워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접하는 순간 있잖아요. 이게 또 홀수인 순간이야. 그러니까 원에 접하는 그 순간들을 가지고 봐야 돼. 여기 접할 때, 여기 0,0 할 때, 여기 접할 때. 그 다음은 평화롭게 오죠. 계속 쭉 와. 이렇게 계속 와. 계속 4개야. 계속 짝수계야. 짝수계에다가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죠. 접하는 순간. 요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2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겠죠. 2점을 지나는 순간. 2점을 지나는 순간이 먼저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2점에서 조금 달라진다. 홀수야. 봐봐요. 이거 앞에서 4개잖아. 근데 2점 지날 때 보면 하나, 둘, 3개 하고 끝나. 그런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오면 4개거든. 4개다가 하나, 둘, 셋. 여기 3개. 이렇게. 그리고 계속 2개겠지, 여기. 계속 2개다가 언제 또 마지막으로 여기 접할 때 마지막으로 1개고. 그래서 사실상 이 값들이 정수인지는 다 따져봐야 돼. 근데 만약 이 순간들의 n들이 다 정수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A는 8개고 B는요. 이 순간과 이 순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에서 8개 빼면 돼. 사실 그렇게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원하고 겹치는 순간 일단 요거 2개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요. 자, 큰원이 직선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얘는 루트 7 이쪽으로 곱하고 y 넘어오면요.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루트 7y 플러스 3n은요. 이 직선과 제일 큰 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2인 거. 얘가 만나는 순간에 그 n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얘 거리 공식 쓰면 4분의 가 나와요. 루트 9 더하기 7이니까 x, y에 0 집어넣으면 절대값 3n. 여기 12인 순간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n이 마이너스 16 또는 n이 16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얘가 n이 16인 순간이야. 왜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n이거든. 그러니까 x절편이 음수인데가 n이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6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정수들이죠, 요게. 오케이,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전체 개수는 33개인 거야. 33개 중에서 이 노란 것들을 다 구하고 그걸 뺀 나머지가 B개다. 이렇게 하면 되죠. B를 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원하고 접할 때, 그거 볼게요. 왼쪽에 있는 원하고 접할 때.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3일 때죠.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4분의는 똑같아요. 이 직선 가지고 하니까, 이건. 그리고 절대값에 x에 마이너스 3y에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에. 여기에 3인 순간 찾으면 되죠. 자, 3 나눠버리면 양변으로 n 빼기 3의 절대값. n 빼기 3의 절대값이 4 넘어가서 4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n이 마이너스 1 또는 n이 7이다 나와요. 이 n이 7인 게 x절편이 마이너스 n, 즉 여기가 n이 7인 거. 왼쪽이 x절편이 음수인 쪽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n이 1인 건 뭐냐면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접할 때 한 거죠. 접할 때 요 점에서 접하는 이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이 n이 1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보면 알지만 정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은 개수가 홀수인 걸 다 체크한 거잖아.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큰원에 접할 때 있죠. 중간원. 자, 얘는 중심이 6,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에요. 자, 얘랑 접하는 순간은 4분의 x 6 집어넣으면 18 플러스 3n의 절대값이죠. 요게 뭐인 순간? 6인 순간. 요거 풀면 3으로 나눠서 쓰면요. n 플러스 6의 절대값이 2에다가 4 곱하니까 8. 자, 요거 풀면 n이 2거나 또는 n이 마이너스 14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n이 2인 게 여기 접하는 요거. n이 2인 거. 여기 n이 2인 거. 정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사실. 근데 n이 마이너스 14인 건 요거. 여기 접하는 거. 여기. n이 마이너스 14. 그 다음 남은 게 뭐냐면 0,0 지나는 순간, 그리고 요 12,0 지나는 순간, 요것들이 조금 남았죠. 그래서 0,0 지나는 순간은요, xy에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저 직선이 0,0 지난다. 0,0 집어넣으면 n이 0일 때야. 그래서 이거는 n이 0일 때 나오고요. 자, 12,0 지나는 순간도 x에 12,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2 플러스 3n이 0이다 나와서 n이 마이너스 n에 12 집어넣으니까 36 플러스 3n이 0이죠. n이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이 8개 다 정수라서
홀수계. 네, 홀수계. 그럼 B가 8이라는 거죠. B가 8. 네. 요 8개가 다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A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니까 총 33개거든. 정수, 이 안에 정수는. 그 중에서 홀수점인 거, 만나는 점이 홀수점인 게 8개야. 그러면 짝수점인 건 33개에서 8개 빼니까 25개. 25개죠. 25개. A는 25.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A에다가 2B 더하라 그랬죠? 25에다가 16을 더해요. 그러면 답이 41이다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4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 푸느라 고생했습니다.